이번 시간에는 근육관리학 입문 레벨 1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생겨져 있고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제대로 샵에서 적용을 할 때 테크닉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근육은 형태학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형태학적이라는 이야기는 근육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형태, 즉 생김새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근육은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니 골격근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무지 근육이에요. 그러면 골격근은 어떤 근육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그 다음에 관리할 때 주로 터치하는 근육들,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근육들은 다 골격근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민무지 근육 있죠. 이 민무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내장기하고 관련된 근육이에요. 그래서 비세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내장기 수기요법, 내장기 마사지,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 민무지 근육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만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하드택이 오거나 그런 경우, 스트로크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쩌죠? 거의 터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근육들이에요. 흉곽의 골격근에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거나 늑골이 변형이 되거나 신경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겠죠. 즉 흉강에 대한 압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어떤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허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해서 몇 프로? 80%에서 85%, 90%까지 차지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육 그러면 실제 고기 덩어리 근육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함하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하고 관련된 부속 기관들, 건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토탈 연부 조직을 다 포함해서 한 8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죠 지금? 바로 골격근이에요. 이 골격근이라는 것은 첫 줄에서 보는 것처럼 골격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랬죠. 골격하고 관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골격하면 뭘 만들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격하면 구조하고 관련이 돼요. 골격하면. 구조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저희는 체형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형하고 관련되는 것은 골격근이에요. 그럼 골격근, 구조를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안면의 비대칭. 안면의 비대칭이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바로 안면이 한쪽으로 편의된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로 골격근, 어떤 근육이 어디 쪽은 짧아져 있고 어떤 쪽은 이완되어져 있겠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교근하고 축두근 왼쪽 거는 짧아진 거죠. 반대쪽에는 내외익상근이 짧아진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근육이에요? 골격근이에요. O다리, X다리, 팔자다리 마찬가지죠. X다리 같은 경우는 뇌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뭔 이해를 해야 돼요? 바깥쪽 옆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 있겠구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뭐예요?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반대로 외회전을 시키는 바깥쪽으로 벌리는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 중에서 대둔근하고 안쪽에 있는 이상근이 많이 늘어나 있겠구나. 그러면 늘어나는 고무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근육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 골격근은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짧아져 있는 근육 있죠? 짧아져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 공간 안에 딱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니? 강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포커스 포인트는 즉 뇌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을 강화를 해줘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쪽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거기에다 딱 맞추죠. 약한 근육, 대둔근하고 이상근. 그렇지만 이쪽에는 에스테틱 원장님들은 주로 모르죠? 짧아져 있는 근육, 전락되어 있는 것을 손으로 만져서 풀어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맞춰요? 바로 내회전 근육, 즉 내전근 쪽에다 맞춰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어떤 직종,
어떻게 테크닉을 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근육은 근육의 양쪽 끝이 여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뼈, 보내가 붙어 있다 그랬죠? 골격하면 스켈레탈한 골격계니까 스켈레탈인 거고, 자, 이 근육이 하나하나 붙어 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뼈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뼈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 해부를 해보면은 이 근육들이 끝자락에 가가지고 뼈에 붙어 있던가요? 안 붙어 있던가요? 뼈에 안 붙어 있어요. 모든 근육은 보세요. 예를 들면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골격근이란 말이에요. 삼각근은 제일 겉에서 중삼각근은 이 비노 자리로 이렇게 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붙고, 그 띠가,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붙고, 그 띠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극상근하고 극하근은 50견 근육이에요. 회전근개 근육으로서 뼈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제일 깊게 있는 근육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삼각근을 이야기할 때도 기시, 정지, 그러면 어디가 되어 있어요? 상완, 골,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속에 있는 근육이 이미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속에 있는 근육이 와서 띠를 만들어서 붙어 있는데 그 근육 위에 삼각근이라는 겉에 있는 근육이 가서 이 뼈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에 있는 삼각근은 겉옷인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얘네들은 메리아스 속옷이에요. 이미 속옷에 막이 가서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삼각근이라는 겉에 있는 근육이 뼈에 붙을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의미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붙는 자리는 외중격이라는 이 라인이 심부 쪽에 한 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뼈 위에 한 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 있는 근육이 와서 붙는 줄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게 되면 이게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어째 두 겹이죠? 두 겹이에요. 자, 이 붙는 자리들은 아주 강력하게 친밀성 결합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 제 옷을 다림질을 할 때 겉옷하고 속옷하고 두 개 사이에다가 풀을 딱 넣고 한번 다림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위만 딱. 그러면 이 둘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겠죠? 그 부위가 바로 강력한 스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테이션들을 풀어줄 때, 골격근을 풀어줄 때 부착 지점은 즉 기시 정지죠. 이 정지점이 겉에 있는 정지점이 있고, 어때요? 속에 있는 근육에 정지점이 있죠. 이게 바로 압력이에요. 압력. 겉에 있는 근육의 정지점을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속에 있는 근육의 정지점을 풀어줘야 돼요. 에스테틱하고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요가 쪽하고 운동하고 다른 점은 뭔가 하니,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 겉에 있는 긴 근육보다도 속에 있는 짧은 근육이 먼저 어쩌죠? 제한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두 근육 간에는 겉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은 나중에 오랫동안 안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둘이 근육하고 근육 사이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근 이렇게 잡아서 보면 굉장히 안 떨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50견 고객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속에 있는 관절낭, 그 다음에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삼각근, 이거 세 개가 다 유착이 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겉에 있는 근육부터 서서히 풀어서 이완을 시켜주고 속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짧게 잡고 있는데 안에 있는 근육을 이완을 시키지 않고 무조건 움직여버리면 안에 근육이 어떻게 돼요? 티어가 되죠. 떨어지죠.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사고로 발생을 해요. 왜 제가 여기에서 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 골격근이라는 것은 양쪽 끝이 뼈에서 뼈에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뼈에서 뼈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 결국 뭐죠? 관절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삼각근 보세요. 기시, 정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어디를 넘어갔어요? 관절을 넘어섰죠. 이두근 보면 이두근은 어떻게 됐어요? 기시, 정지. 관절 하나 넘어가고 관절 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척 관절 셋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관절의 움직임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도 기능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을 회내 회외시킬 때, 이렇게 할 때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두근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근육이
골격근이라는 근육이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고,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테크닉을 또 움직임을 구사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골격근 봅시다. 골격근은 양쪽 끝이 뼈에 붙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뼈하고 뼈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골격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든 트레이너든 에스테틱에서 문제가 오게 되면 관절을 구부려 보죠. 구부려 보면 어때요? 이게 다 구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밀었을 때 안 구부러진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뒤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졌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팔꿈치를 쭉 폈는데 안 펴지죠. 다 안 펴지게 되면 관절에 문제가 없는데 팔꿈치가 다 안 펴진다. 그럼 앞쪽에 있는 잡고 있는 근육들이 짧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럴 때 겉의 근육의 문제인지 속의 근육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가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골격근은 보시게 되면 신경지배, 우리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요. 얘가 혼자서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니죠. 밖에 있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전선 가닥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육도 똑같아요. 근육도 뇌에서 신경이 쭉 연결돼가지고 말초신경, 채성신경에 의해서 각 근육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골격근은 신경지배상으로 볼 때 수의근도 있고 불수의근도 있어요. 즉 신경지배를 하는데 수의근하고 불수의근. 수의근은 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수의근이에요. 예를 들면 상한 이두근 움직여봐 그러면 어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자, 불수의근이라는 뭔가니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불수의근 같은 경우에는 내장기 쪽에 있는 것들, 심장 근육이 바로 불수의 근육이에요. 심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장 근육이죠. 방광도 근육이에요. 혈관도 근육이에요. 얘네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수의 근육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신경지배를 볼 때 골격근도 불수의 근육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항중력근하고 관련되는 거. 즉, 내가 자세를, 위치를 변함에 따라서 스스로 혼자서 탁탁탁 움직여지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상근 같은 경우에 혼자 단독으로 움직여보세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경지배상으로 볼 때는 수의근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불수의근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들. 내 근육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게 바로 불수의 근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보면 모두 가로무늬 근육이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가로무늬근 옛날에 이제 행문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심장근이 있고, 심장근은 자율신경에 의한 지배를 받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신경계통은 어떻게 생겨져 있을까? 신경계통은 크게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 그럼 이 골격근은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근육 공부하고 있죠. 이 근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 둘로 나눠요. 그러면은 중추신경은 다시 뭐로 나누죠? 뇌하고 그다음에 뭐로 나눠요? 척수. 이렇게 딱 나뉘게 돼요. 뇌하고 척수는 어딘 거 아니? 뇌하고 척수는 이게 뇌죠. 이게 뇌예요. 이 뇌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 아니? 두개골에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는 외부로부터 온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인 거예요. 얘가 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이 대후두공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는 거 아니? 여기서 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척수인 거예요, 이제. 척수인데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척수신경이 있죠. 척수신경이 쭉 해서 어디까지 아닌 거니? 요추 1번까지 딱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뇌하고 이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 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말초신경계는 뇌신경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뇌신경은 뭔가 하니, 이 뇌에서 가지를 내요, 가지를. 이 뇌에서 아래쪽에서 가지를 내가지고 후신경, 시신경 해가지고 쭉 해서
미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에서 쭉 가지를 내거든요. 얘네들이 바로 말초신경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체성신경계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자율신경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체성신경계, 이게 바로 어디까지가 체성신경계 아니 척수에서 빠져나오죠. 척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가지들 있죠, 쭉. 이 가지에 바꿨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체성신경계들이 우리 팔, 다리, 근육들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러니까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면 어디가 눌리죠? 센터 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 척수가 눌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척수에서 빠져나온 이 체성신경계 쪽이 다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초신경계에는 이 자율신경계, 말초신경계에 포함된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체성신경계는 뇌신경을 포함한 경추에 8개, 흉추에 12개, 요추에 5개, 얘네들이 다 지금 뭐에 포함돼? 이게 체성신경에 포함돼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흥분을 하게 되죠.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은 안 되죠. 동공은 확장되죠.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은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혈압은 대신 올라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 사이에서 서로 조절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있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굉장히 치료하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얘네들이 자율신경계가 요놈 둘이서 둘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둘이서 밸런스를 막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밸런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계통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혈압도 자기 혼자 푹 올라갔다가 어쩔 때 푹 떨어지고. 자율신경 계통은 정말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상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장기간 동안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실제 에스테틱 쪽에서도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신 분들 많아요. 여성 고객분들 오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죠. 남자분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트레이너들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제 이런 쪽 질환들이에요. 근데 건강이라는 것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냐? 조력자가 돼야 돼요. 조력자가. 그분들에게 본인의 상태를 일려주고 저에게 오긴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를 주고 그분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민무니 근육은 보면 내장근, 평활근. 내장근은 곱창 생각하시면 돼요. 곱창. 우리의 장기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관광장기. 관광장기라는 건 뭔가요? 속이 비어있는 장기. 신장은 아니죠. 신장, 키드니 신장은 속이 꽉 차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관광장기, 즉 소화관이라든가 소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대장 다 평활근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심지어 요관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혈광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이런 쪽의 근육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관광장기, 즉 이게 바로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근육인 거예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근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육하면 주로 골격근만 생각을 하는데 골격근이 아니고 심장근이라든가 민무니 근육도 역시 근육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골격근하고 관련되는 것은 주로 누가 컨트롤을 한다? 바로 체성신경 영역에서 컨트롤을 주로 하는데 수익은 불수익은도 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쪽은 주로 어디죠?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니까 내장기 쪽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그런 쪽에 호르몬하고 관련되는 모든 이런 영역들은 바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성기능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뭘 봤었어요? 이 동맥, 즉 음경 확장 동맥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하고 관련이 됐어요? 대유근하고 축소 확장이 이상근하고 관련이 됐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었죠?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이 나왔죠. 청구하고 관련된 것은 뭐예요? 이상근이고 부교감 신경이었어요. 대유근은 교감 신경이었고,
그 다음에 요수신경의 교감신경 총이었어요. 그러면 성기능과 관련된 게 딱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근육을 막 발달시키고 등치가 이만큼 좋다고 그래서 성기능이 남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와버리면, 즉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와서 교감하고 부교감하고가 서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성기능은 확 떨어져요. 여성분들도 그런 경험을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무드 있고 분위기 있고 이런 것들이 뭐죠? 다 바로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비아그라만 잘 많이 먹고 몸에 좋은 뭐 해신 같은 거 열심히 먹은다 그래서 정력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몸을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육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반대로 붕 떠있기만 하지 명상이라든가 답답하 앉아서 이렇게 어디 가서 명상을 하거나 영화관에 앉아있거나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막 뒤척거리죠? 이런 부분의 성향은 뭐예요? 외향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들은 뭐죠? 조금 약간 부정적이면서 항상 음침한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달빛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라앉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고객들 역시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 명상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 맨날 앉아있는 분에게 조용한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그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끄집어내줘야 돼요. 좀 더 활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끄집어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야면 얘네들의 밸런스가 맞아요.